히스테리로 불리는 집단 발작 현상은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유명한 집단 발작 사건은 1518년 7월 신성로마 제국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집단 댄스 대재앙 사건으로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프라우트로피아라는 한마을 여인이 대성당 앞 번화가에서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강렬하게 춤을 추면서 시작됐습니다. 배경음악은 당연히 없었고 그저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은 아내에게 그만하라고 간청했으나 그녀는 남편을 무시하고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어둠이 깔리자 허기와 피로에 지친 트로피아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부인은 거리에 나왔습니다. 사흘째 이유 없는 춤사위를 반복하니 다른 사람들도 몰려와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여인이 무언가 흥에 겨워 춤을 추는가 하며 구경하던 시민들은 하나둘씩 몸을 흔들며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춤추는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100여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성주는 시민들이 식사도 춤을 추면서 하고 볼일도 거리에 서서 춤을 추며 해결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병사들을 시켜 춤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파견한 병사들조차 그들과 어울려 밤낮 없이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짐승처럼 춤을 추거나 격한 동작으로 인하여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탈진하여 사망할 때까지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춤추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 한 달 뒤에는 수천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병사들을 파견했는데 병사들까지 춤에 동참했습니다. 이렇듯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춤추는 현상이 도시 곳곳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이 현상을 댄스 대재앙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혹시나 자신들에게 전염될 것을 염려하여 온 집안의 문을 굳게 잠그고 바깥 출입을 삼가는 등 공포에 떨었습니다.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집단 춤 사태의 원인이 몸속의 피가 뜨겁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춤을 더 격렬하게 추도록 장려하여 뜨거운 열기를 날려버려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마을 번화가에 댄스홀을 짓고 악단과 전문 댄서까지 고용하는 등 사람들이 더욱 신명나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람들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밤낮으로 연주되는 음악으로 온 도시가 떠들썩해지자 집안에 있던 시민들까지 호기심에 댄스홀로 몰려들면서 더욱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사제들은 댄스 대재앙 현상을 일으킨 것이 악마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흑사병과 잦은 전쟁, 종교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대 미신이나 주술 악령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사제들은 이 때문에 사탄이나 악마가 사람의 몸을 잠식했다고 판단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악마 퇴마의식인 엑소시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퇴마의식을 하던 사제들마저 감염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제들마저 춤에 감염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스트라스부르에서 시작된 대재앙은 현재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16세기 초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염되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댄스 대재앙. 과연 이 댄스 대재앙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7세기 이후 댄스 대재앙 현상은 뉴욕의 저명한 의사와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이 되어 왔는데 현대에 들어서 역사학자들은 16세기 초의 댄스 대재앙의 원인으로 두 가지 질병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은 맥학병입니다. 당시 서민들의 주식이었던 호밀빵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호밀은 습한 날씨에 노출될 경우 클라비캡스라는 균에 감염되는데 균에 감염된 호밀로 만든 빵을 섭취하면 맥학병에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스트라스부르는 많은 비가 내리는 습한 지역으로 과거에는 많은 비가 내려 홍수가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맥학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환각과 경련인데 환각 상태의 맥학병 환자들은 이성이 통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온몸에 경련을 일으킬 때에는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각병은 전염성이 없고 혈액순환 장애로 체력 저하를 가져와 장시간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 댄스 대재앙의 원인으로는 지목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군중 히스테리입니다. 군중 히스테리란 공통적인 위기에 놓인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히스테리 현상으로 한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파되어 집단 최면에 걸린 듯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한 정치 매독의 출현, 전염성 높은 질병과 저조한 수확으로 인한 반복되는 기근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시민들,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도피로서 몇몇 사람들이 광적인 춤을 추기 시작하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집단 최면 상태가 되어 춤에 빠져들었고, 이런 군중 히스테리 현상이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현상이 1960년대 탄자니아에서도 있었습니다. 1962년 탄자니아 웃음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는데 재학생 159명 가운데 95명이 쉴 새 없이 웃어댔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웃어 구토와 호흡장애, 실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휴교했지만 증상이 이웃마을로 확산돼 14개 학교에서 1000여 명이 증상에 시달렸으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사례를 들자면 레이브 파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미드소마에 나오는 모두가 쓰러지고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추는 춤도 이 전설의 춤바람의 명맥을 잇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 전역이 병과 기근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 17세기부터 댄스 대재앙 현상은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1518년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댄스 대재앙. 수차례의 전염병과 기근으로 살기 어려웠던 시대에 비극적인 현실이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